자, 오늘은 어제 이어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볼 겁니다. 자, 어저께 우리가 라인이라는 명령어, 즉 라인 그리기 또는 프리핸드 그리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클릭한 다음 화면 하단 오른쪽 하단에 선의 길이를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화살표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방향을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훨씬 여기네요. 이렇게 방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 1000mm에 1000mm, 그 다음에 1000mm에 1000mm. 그러면 정사각형이 그려지겠죠. 근데 참고로 각도가 안 돼요. 오토캐드에는 상대 극좌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정한 선만큼, 각도와 선의 길이를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스케치업은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첫 번째는 이걸 쓰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사전적으로 조금 기억해 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서리를 클릭하면 이렇게 모서리 스트레치가 들어가요. 기억하실 거예요. 이거 오토캐드의 스트레치랑 똑같은 기능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꼭지점이 아니라 모서리를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네. 우리는 이런 걸 많이 써요. 그러니까 모서리를 선택하고 로테이트 명령을 쓰는 거죠. 이렇게요. 자, 이해되시나요? 네. 우리는 모서리를 선택해서 방향을 회전합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 얘가 삐뚤어져 있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회전을 하다 보니까 여기 정상적으로 있던 선이 회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삐뚤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라인을 이렇게 다시 그려봐야 되는 거죠. 스케치업의 장점은요, 이렇게 선이 연장이 된다는 거죠. 특별한 내용이 없더라도 스케치업은 선이 진행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연장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모자른 선들은 이렇게 다시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온전한 도형을 만들어 보세요.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걸 쓰냐면 여기 있는 테이프 메주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테이프 메주어라는 거예요. 여기 화면 상단에 여기 있고 이제 여기 있습니다. 테이프 메주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원래 얘는 말 그대로 길이를 측정할 때 사용합니다. 점 두 개를 딱 찍으면 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나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근데 모서리를 클릭하면 이렇게 가이드가 빠져나오게 돼요. 모서리를 클릭하면은요, 혹은 이렇게 축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가이드를 뺄 수 있습니다. 자, 이 가이드를 선택해 볼까요? 가이드가 이렇게 회전되는 거 보이시나요? 가이드를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가이드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가이드를 따라서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이드를 따라서 선을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이드를 삭제하면 가이드를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이프 매주어를 이용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가이드를 끄집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가이드를 선택한 다음 얼마든지 이렇게 각도를 회전시켜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을 제거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이 가이드를 그러니까 거리를 측정해 보시고 그 다음에 가이드도 끄집어내 보시고 그리고 가이드를 이동하거나 회전도 시켜 보세요. 그리고 저처럼 가이드를 이용해서 선도 그려 보세요. 서클을 누르면 우리는 늘 어디를 신경 써야 되냐면 이 하단 부분에 스테이터스 바하고 바로 이 커맨드 여기 입력창 두 군데를 신경 써야 돼요. 커맨드에 보면 draw circle from center point to radius 중심점 클릭 후 반지름 입력하세요 라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근데 보니까 오른쪽 보니까 사이드 24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서리가 24개예요. 자, 우리 예전에 CAD 배울 때 원이 정다각형으로 그려졌던 걸 기억할 겁니다. 그죠? 3D를 올릴 때 원의 경우 모서리가 많으면 면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계산해야 되는 능력을 많이 요구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속도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이 아니라 정다각형으로 처리해 버립니다. 원이 아니라 여지껏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원은 사실은 변의 개수가 24개인 정다각형이었던 거죠. 그래서 서클 명령어를 처음 실행하게 되면 모서리의 개수를 먼저 물어봐요. 자요, 8개 엔터, 중심점 클릭, 반지름 500 엔터. 팔각형 맞나요? 정다각형으로 팔각형 그려진 거죠? 이 상태에서 풀앤푸시 하면 이렇게요. 정다각형으로 각기둥이 올라가 버립니다. 보시면 얘는 마치 어떻게 되나요? 둘 다 모서리가 동그랗게 돌아가 있죠. 면이.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처리하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요. 보이시나요? 사실은 이렇게 모서리가 많은 거예요. 얘도 우리가 이걸 조절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러면 각기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얘를 스무스 그룹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원 기둥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원 기둥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원을 그려 봅시다. 서클, 그 다음에 사이드의 개수 먼저 입력해 봅시다. 12개 엔터.
중심 클릭, 반지름 500 엔터. 그 다음 풀앤푸시 1000mm.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모델링을 했으면 이제부터 뭘 해야 되냐면 여기 트레이 부분에서 트레이 부분에 소프트 엣지라는 트레이를 롤 아웃을 열어야 됩니다. 찾아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씩 열고 닫고 하면 쭉 닫을 수 있습니다. 소프트 엣지가 없는 분도 있고 있는 분도 있어요. 요걸 찾는 방법은 어디로 가냐면, 자, 윈도우 메뉴에 보시면 디폴트 트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프트 엣지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만 화면상에 나옵니다. 저처럼요. 자, 한번 눌러 보실까요? 소프트 엣지를 체크하셔야만 오른쪽에서 우리가 이 소프트 엣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트리플 클릭해서 객체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여기 각도가 나와요. 이 각도를 줄입니다. 내리세요. 그러면 이렇게 각이지게 보이고, 각도를 올리면 이렇게 모서리가 스무스하게 처리가 됩니다. 면을 스무스하게 처리하거나 각지게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요거 스무스 그룹이라고 하는데, 원리는 간단합니다. 마주하고 있는 두 개의 면이 내가 지정한 이 각보다 작으면 각지게, 맞나? 네. 아니, 모르겠다. 자, 네. 이 그러니까 얘보다 작으면 각지고 크면 부드럽게. 이렇게 처리하게 됩니다. 그럼 그 각도가 어떻게 되냐면, 얘보다 네, 작으면 부드럽게. 자, 보시면 이거 어떻게 처리하냐면, 이렇게 선이 두 개가 있죠. 면이 이렇게와 이렇게 면이 나오죠. 바로 요 각도입니다. 요 각도를 가지고 조절하는 겁니다. 이 각도를 가지고 조절하고, 이 각도가 얘보다 네, 크면 각지고 작으면 부드럽게. 네, 부드럽게 처리되는 거 보이시죠? 자, 두 개의 각도가 그러니까 얘보다 작으면 부드럽고 크면 각지고, 작으면 부드럽고 크면 각지게 처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면을 조절해 가면서 사용합니다. 부드럽게 보여야 할 때와 각지게 보여야 할 때를 이와 같이 사용하게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조절해 보시죠. 자,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 더 있는데, 폴리곤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폴리곤을 보시면 제일 먼저 사이드를 물어봐요. 폴리곤도 그래서 사이드를 물어봅니다. 자, 똑같이 12개 엔터 클릭하고 반지름 500 풀앤푸시로 1000mm. 자, 어때요? 두 개가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똑같은 거죠. 트리플 클릭하고 소프트를 많이 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두 개가 똑같아지는 거죠. 소프트는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인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아크입니다. 아크에도 뭐가 있냐면 모서리에 개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렸던 바로 이 아크가 가만히 살펴보면 12각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볼까요? 아크 오각형, 중심점, 시작점, 끝점. 그러면
아크도 이와 같이 모서리가 각지게 나오게 됩니다. 파일을 이용해도 마찬가지예요. 파일을 이용하면 이렇게 각진 파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번에는 그림자 만드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우리가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섀도우입니다. 바로 여기 섀도우 탭이 있어요. 트레이 부분에 보시면 섀도우 탭이 있고요. UTC 빼기 7, 그러니까 UTC 빼기 7시간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그죠? 왼쪽에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그림자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이 UTC 시간이라는 게 뭐냐면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영시로 해서 각 나라별로 시간대가 다르겠죠.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몇 시간 빠르냐 느리냐 이걸 표기하는 게 바로 UTC 시간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참고로 9시간 빠릅니다. 근데 이거는 다 여기서 조절할 건 아니에요. 다른 데서 조절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과 날짜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가장 쨍한 시간 2시가 가장 고도가 높다고 하죠. 보통 1시나 2시 정도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데이트 날짜입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보통 8월 정도 8월 1일 혹은 7월 말일 그러니까 7월 30일이나 8월 1, 2, 3일 요 정도가 햇빛이 가장 뜨겁고 그 다음에 가장 맑은 날이죠. 그래서 요 정도에다가 맞춰가지고 이렇게요 주시면 햇빛이 가장 쨍쨍한 그러한 그림자를 그리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데이트와 타임은 이렇게 조절하시면 돼요. 자, 그림자를 켜보시고 데이트와 타임을 한번 조절해 보시죠. UTC 시간대는 다른 방법으로 맞춥니다. 자, 그러면 날짜하고 시간, 그러니까 시간은 어떻게 맞추냐면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윈도우 메뉴에 보시면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윈도우 메뉴에 보시면 모델 인포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윈도우 메뉴에 모델 인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얘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애니메이션도 있고 클래시피케이션도 있고 컴포넌트도 있고 그 다음에 디멘전, 치수. 네, 나중에 여기 치수도 여기서 조절해야 돼요. 파일이나 네, 바로 이 부분이요. 지오메트릭 로케이션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긴데 add 로케이션이 아니고 이거 쓰지 마시고 그 아래 set manual location이야. 매뉴얼 로케이션이 뭐예요? 수동으로 입력하는 거죠. 수동으로 입력합니다. 자, 눌러보세요. 그러면 컨트리가 있네요. 국가죠. 코리아. 자, 독도 132에 37 37에 132 얼추 여기가 어디쯤 독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노래 있죠. 독도는 우리 땅인가? 그 노래에 위도와 경도가 나와요. 저 초등학교 때 외워놓은 가사라 이게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저는 이거 쓰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이런데 위도와 경도를 새로 외워야 되는데 머릿속에 이제 안 들어오더라고요. 옛날에 어렸을 때 외웠던 노래 가사를 이용해서 저는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 위도와 경도를 여기다 넣고 37, 132 쓰시고 OK. 그러면 UTC 시간대가 바뀌어 버립니다. 플러스 9으로. 이게 얼추 우리나라 시간대예요. 이게 우리나라 시간대입니다. 그러면 그림자의 방향도 이와 같이 싹
바뀌어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엔 프리페어런스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윈도우 메뉴에 보시면 프리페어런스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눌러보시죠. 자,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X, Y, Z 축의 방향, 그다음 어플리케이션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고, 다만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여기 숏컷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윈도우 메뉴에 프리페어런스를 누르신 다음 여기 아래서 하나, 둘, 세 번째 숏컷입니다. 얘가 뭐냐면 단축키입니다. 단축키를 설정하는 메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필터에다가 셀렉트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에디트에 셀렉트가 있고 툴 메뉴에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밑으로 쭉 내려보자고요. 그러면 툴 셀렉트가 있습니다. 저는 스페이스바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하나 더 눌러볼까요? 선택하고 S키를 딱 누릅니다. 그리고 더하기를 누르면 자, 이렇게 뜨겠죠. 스케일이 S를 쓴답니다. 못 가겠네요. 이런 식이 되겠죠. 스페이스바를 눌러주면 스페이스 들어오죠. 그 다음 플러스키 누르면 이렇게 이제부터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셀렉트가 됩니다. 단축키 지정하는 법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푸시 앤 풀이 있죠. 푸시 앤 풀 단축키가 P네요. 푸시 앤 풀 단축키 P고, 자, 무브 M이고요. 로테이트 얘는 로테이트가 Q로 잡혀 있네요. 스케일 S로 잡혀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단축키를 지정해 보시고,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 단축키를 지정하시고, 되어 있다면 확인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풀앤푸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풀앤푸시란다. 팔로우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팔로우미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아크를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아크를 하나 그려 보시죠. 그리고 서클을 이렇게 하나 그려 보시죠. 이렇게 아크와 서클을 이렇게 하나 그려 보시죠. 툴 메뉴에 보시면 푸시 앤 풀이 있고 그 아래 팔로우미가 있습니다. 요 팔로우미를 쓸 건데요. 자, 팔로우미를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패스를 먼저 선택해 둡니다. 지금 보다시피 패스를 먼저 선택하세요. 그리고 툴 메뉴에 팔로우미를 누릅니다. 그런 다음 클릭해주면 해당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모형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팔로우미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러면 팔로우미를 이용하면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겠죠. 자, 바닥에다가 제가
원을 그렸습니다. 다시 바닥에다가 제가 이렇게 반원을 그렸습니다. 라인을 또 그리죠. 반원을 지웠고요. 경로 선택하고 그 다음 팔로우미 면 지정. 그러면 이렇게 구슬이 금방 만들어집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사각형을 하나 그리죠. 100, 100. 그 다음에 풀앤푸시로 100mm. 100, 100짜리입니다. 자, 전체 다 선택을 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동 툴을 이용해서 이동을 할 겁니다. 이동을 하기 전에 컨트롤 키를 한번 눌렀다 뗍니다. 그러면 화살표 여기 커서에 플러스 키가 하나 딱 나와요. 다시 한번 누르면 사라집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컨트롤 키를 눌렀다 떼보세요. 그러면 더하기 키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누르면 사라져요. 즉 사물을,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복제할 때 쓸 때 이 컨트롤 키를 쓰는 겁니다. 한번 눌렀다 떼시면 돼요. 자, 제가 이렇게 할 겁니다. 클릭 후, 자, 복제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우리가 어레이 배울 때도 똑같이 했습니다.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 포함 다음 객체가 만들어질 때까지의 거리라고 했습니다. 제가 200이라고 썼습니다. 디스턴스, 간격을 200이라고 썼어요. 엔터. 하나 복제됐나요? 자, 이때 키패드로 곱하기 4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엔터. 4개가 복제된 거 맞습니까? 이게 배열입니다. 카피와 배열이 붙어 있어요. 다시 한번 봅니다. 화면에 집중해 보세요. 먼저 선택을 합니다. 이동 툴 지정하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컨트롤 키를 한번 눌렀다 뗍니다. 그러면 복제한다고 돼 있죠? 자, 클릭합니다. 복제되는 거 맞죠? 자, 대상을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4. 그러면 전체 5개가 되는 거죠. 내가 4개를 복제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이해되셨나요? 다시 볼까요? 선택했습니다. 이동 툴 눌렀습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요. 클릭하고요. 곱하기 4. 자, 복제된 거 맞나요? 자, 한번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복제를 한번 해보시죠. 자, 제가 언더했습니다. 자, 라인을 제가 여기서부터, 아니, 라인을 여기서부터 1000mm 그렸습니다. 이렇게 1000mm 안에, 이 안에 전체 5개가 있기를 원해요. 자, 보세요. 어떻게 하나?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동 툴과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 자, 아까는 여기 있는 점을 지정했었죠. 근데 이번엔 이쪽을 지정합니다. 왜냐하면 끝점이 여기니까. 컨트롤 키를 누르고 복제합니다.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 5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4개가 더 나와야 되잖아요. 나누기 4 엔터. 이해되셨나요? 네. 곱하기 4는 앞으로 그러니까 곱하기를 쓰는 건 앞으로 몇 개 더 해라.
나누기는 전체를 나누어라 이런 뜻이 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라인을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 다음 다시 선택을 하고요. 로테이트 컨트롤 키 누르고 기준점 클릭하고 30도 엔터 곱하기 5개 엔터. 어떻게 되나요? 30도 간격으로 5개가 복제된 거 맞습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선택하고 로테이트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중심점 클릭 180도 아니 시작점 클릭하고 180도 엔터 나누기 6 엔터. 이동 툴과 마찬가지로 복제하는 방법이 로테이트도 동일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오늘은 얘네들을 모델링 해보시면 됩니다. 얘네들을 모델링 하는 건데, 자, 지난번 것처럼 똑같이 가면 되겠죠. 자, 얘는 지워도 되겠고, 렉탱글 30,10 많이 작죠. 그 다음에 풀앤푸시로 20.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한 어레이 명령으로 곱하기 4 엔터. 이거 4가 아니구나, 3이구나. 그 다음에 다시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곱하기 2 엔터. 그러면 금방 모양을 만들 수 있겠죠. 자, 렉탱글 잘 보세요. 10,10. 그 다음에 여기 구멍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두 번째 거 구멍을 내야 되잖아요. 풀앤푸시. 푸시앤풀로 밉니다. 그냥 이렇게 미세요. 그래서 이렇게요. 온 페이스라는 메시지가 나올 때까지 클릭하면 면이 사라집니다. 아주 쉬워요. 다시 봅니다. 자, 이번엔 여기다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조금 어렵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 테이프 메주어로 10mm. 그 다음 렉탱글로 여기서부터 10,10 지우고 풀앤푸시로 이쪽으로 10mm. 숫자를 써도 되고 두께를 아니까. 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렉탱글로 10,10 10,10 그 다음에 푸시앤풀로 10mm 10mm. 모델링이 어떤가요? 많이 쉽죠? 자, 여기는 어떻게 할까요? 자, 나머지는 쉬우니까 그냥 쭉 넘어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 라인으로 대각선으로 그려보세요. 이렇게 라인을 이와 같이 대각선으로 그립니다. 그리고 지워보세요. 면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네. 나머지는 특별히 어려운 건 없네요. 다시 라인. 오스냅 같은 경우 이렇게 자동으로 잡혀요. 그러니까 네, 금방 모델링이 돼요. 이렇게. 자, 모델링을 한번 해보시죠.
화면을 잠깐 보세요. 그룹에 대해서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네들을 모델링하고 있는 건 전부 다 그룹, 아니 그냥 모델링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모델링을 할 때 중간에 이렇게 면이 이렇게 중간에 일부라도 걸쳐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면이 일부라도 걸쳐지게 되면 두 개가 융합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밖에 돌출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거 융합이 돼 버립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놨습니다. 그러면 이동할 때 이렇게 같이 융합돼져서 움직여 버려요. 같이 합쳐져 버립니다. 근데 나는 얘 따로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컴파운드고 하나는 그룹입니다. 오늘은 그룹에 대해서 할 겁니다. 트리플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메이크 그룹, 메이크 컴파운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메이크 그룹입니다. 메이크 그룹.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 면이 걸쳐지더라도 따로따로 움직입니다. 별도가 돼버려요. 완전히 다른 객체가 돼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른 객체가 돼버려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얘가 완전히 다른 객체가 돼버립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럼 그룹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툴 메뉴에 보면 여기 솔리드 툴이라고 있습니다. 인터섹트, 유니온, 서브트랙트. 우리 이거 많이 썼잖아요. 오토캐드에서 솔리드 도형 만들 때, 편집할 때 서브트랙트로 많이 작업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얘네들은 조금 달라요. 먼저 인터섹트, 교차되는 부분을 남기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객체, 두 번째 객체. 그러면 이와 같이 딱 교차되는 부분만 남습니다. 다시 볼까요? 자, 솔리드 툴, 유니온, 첫 번째 객체, 두 번째 객체 합쳐진 거 맞습니까? 자,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요. 서브트랙트, 뺄 게 첫 번째고 남을 게 두 번째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캐드는 A 도형이 먼저, B 도형이 나중이죠? 맞습니까? 다시 볼까요? 여기서 얘를 빼야죠. 캐드는 얘가 A 도형이고 얘가 B 도형이죠. 스케치업은요 반대입니다. 솔리드 툴, 서브트랙트, 첫 번째 도형, 두 번째 도형 거꾸로 빼야 됩니다. 작업을 거꾸로 해야 돼요. 그 다음 트림, 자르기예요. 똑같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됐나요? 서브트랙트 들어간 거 맞죠? 다만 이 객체가 고스란히 살아있다는 거죠. 스플릿. 자, 두 번째 도형 클릭해주면 자, 이렇게 됩니다. 다 각각 분해가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걸 해야 여러분들이 작업하기가 조금 더 수월할 겁니다.